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천자문이죠. 천자문 익히기 14일차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참 이렇게 125일까지 열심히 꾸역꾸역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정말 멋진 작가님들이라든가 또는 멋진 이런 그 방송하시는 분들처럼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설명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일 과정은요. 자, 앉을좌, 아침조, 물을문, 길도. 그러니까 좌조문도라. 그러니까 좌조라는 거는 뭐 아침에 앉다는 뭐 얘기도 있겠지만 뒤에 보면은 이제 도를 묻다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정에 앉다 이 말이에요. 조정에 앉아서 도를 물었다. 이게 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 황로 사상이라고 굉장히 그 사대부들한테 이게 유행했던 사상 중에 도가 사상이 있습니다. 그 황로 사상이 뭐냐면 황제와 노자, 도덕경을 지은 노자죠. 그러니까 황제와 노자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황노사상이라 그러는데 그 황노사상은 이제 그 노자의 그 무의자연이라는 게 내가 꼭 뭐를 적극적으로 안 나서도 이렇게 자연의 흐름 속에 이걸 놔두는 가만히 놔두는 어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해서 그 무의를 강조하거든요. 무의. 근데 그 무의를 강조하는 것을 이 황제의 개념, 그러니까 정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요게 바로 황노 사상이죠. 이게 육아 정치를 육아 사상으로 정치하는 거에 반대를 내걸고 그래서 이제 임금이란 거는 뭐랄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정치를 해서 너 이거에 저거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조정에 앉아서 이게 신하들에게 도를 묻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들은 신하가 다 하는 거고 나는 뭐냐면 제가 뭔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는데 뭔가 빡 혼내고 싶어.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혼내거나 또는 내가 막 직접적으로 막 일하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저놈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저놈보다 몇 배는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만 놔두는데 가만 놔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지금 입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얘기하자면 저놈이 삥땅 친 게 맞는데 내가 아는데 너 이거 얼마 삥땅 쳤지 너 3,000원 삥땅 쳤잖아 2,000원 삥땅 쳤잖아 500원 삥땅 쳤잖아 막 따지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죠. 올바른 직원이란 어떤 것일까? 과연 사장을 속이는 것이 그 올바른 태도인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도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좌조문도라는 것은 그런 황노 사상을 좀 이렇게 집약시킨 그런 글자입니다. 어, 이게 좌조문도라는 것도 많은 어떤 이런 그 글귀를 압축한 거죠. 그 다음 보면요. 수공평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수공평장도 이게 서경에 나오는 그런 글귀인데요. 그 앞에 거하고 또 이게 대꾸가 돼요. 그래서 앞에 것도 얘가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드리울 수예요. 드리울 수. 뭐를 드리우느냐? 이게 팔짱을 드리운다 말이에요. 이게 이게 팔짱 낄 공짜입니다. 이게 드리울 숫자고. 그러니까 팔짱 낀 이런 거를 이제 드리우고 평장 장을 이제 평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평평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게 굉장히 평온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가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평평하다는 뜻은 이제 나중에 나온 거죠. 그래서
장이 평온하다. 장이란 것은 원래 이렇게 그 글이라든가 무늬를 새긴다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글장이죠. 글이 평안하다. 발을 늘어뜨리고 글이 평안하다. 뭐 이런 얘기는 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가 평온해진다. 이거는 또 서경에 보면은요, 이 그 수공이 뭐 정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덕을 받들고 뭐 이렇게 가면은 그게 그 어디에 나오냐면 서경에 수많은 편이 있는데 그 무성편이라고 있어요. 무성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황노사상 글귀, 뒤에는 이제 서경에 나오는 글귀 해서 이제 이 천자문을 쓴 분이 그 많은 고사라든가 그런 문장들을 응용해서 이 8글자를 압축시켜 놨죠. 이것은 이제 올바른 정치라는 게 꼭 그 어떤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집안에서도 이게 정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정치할 수 있고 내 가게에서 정치할 수도 있고 어떤 데서든 정치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8글자가 되겠습니다. 좌조문도, 그 다음에 수공, 평장이라. 이 글자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는요, 바로 앉을 좌자입니다. 앉을 좌자가 이렇게 쓰죠. 우리가 해서에는 이렇게 쓰는데, 얘를 이제 그 옛날 글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인이죠. 이게 사람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인이 이쪽에도 있죠. 그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예, 그죠? 많이 있는 겁니다. 2명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흑토가 있죠. 그러니까 흙 위에, 즉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겠지만 어쨌든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글자가 되겠습니다. 좌자죠. 그래서 뭐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 모습들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부족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제 지금도 이제 예전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마을 회의를 부족 회의를 하든가 어떤 뭘 하든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땅 위에 앉다는 얘기고요. 이게 그 립자하고 대비가 되는데 립은 또 쓸데없는 얘기하네. 이 얘기만 할게요. 립은 뭐냐 그러면 왕과 이렇게 그 관직을 가진 사계급들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정렬해서 자기 자리 위치에서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좌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왕이 앉아 있겠고 그 왕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겠죠. 자, 앉을 좌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아침 조자. 제가 이 태양 이게 점이 안 찍혀 있는데 이게 점이 찍혀 있어야죠. 이 태양이란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글자는 이 태양 위에 올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이게 태양이 지던가 이렇게 지던가 뜨던가 요거 할 때는 이제 이런 사이에 올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이거 이외로 이 다른 글자, 다른 뜻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 태양이란 거 위에 어떤 글자도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태양도 있고 옆에는 이게 달이죠, 달. 요거는 그야말로 달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든가 하면은 이건 배입니다, 배. 그 소전체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써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버리던데 이건 달이 아니고 배라는 거죠. 이건 달입니다. 우리가 되게 다리를 쓸 때도 있고 배를 쓸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회사에는 뭐 전부 다 그냥 단월로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침 조자는 확실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이 풀이거든요. 풀 사이에서 태양이 솟아오르고 달까지 아직 있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을 나타내는 아침 조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물을 문자. 물을 문자는 말 그대로 여기 문이 있죠. 문이 있고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문 앞에서 말할 게 뭐 있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혹은 계십니까? 저 지나가던 도둑인데요. 집에 사람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 또는 뭐 소식을 전하다. 소식 당연히 전하죠. 큰일 났습니다. 산불이 지금 밀려와요. 뭐 이런 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과제물 제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죠. 벽 보고 얘기한다고. 맞습니다. 저도 모니터라는 벽을 보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묻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문에 이렇게 문에다 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요게 바로 물을 문자다.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길도자입니다. 길도자는 참 이게 이 설명하는 분들도 참 이게 참 답답해 보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설명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머리 숫자인데 이 머리 숫자가 근문 혹은 소전체부터는 아주 머리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머리 숫자 우두머리를 얘기하니까 우두머리가 걸어가는 곳이 바로 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이게 모가지 자른 수급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군을 갖다 공격하고 이게 적군의 이 목을 베어서 그를 손에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게 바로 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길이라는 참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길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우두머리가 가는 그럼 그 우두머리 아닌 사람이 가는 길은 길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목 잘랐다 이런 너무 흉악하고 아무리 이제 이런 청동기 시대라도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 자체에 그런 흉악한 것이 있을 턱이 만무하죠. 이 부분은 또 지금 이 부분도 이게 약간은 억지스러운 해석인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나무 위에 집을 지어놨다 이게 설명을 하거든요. 요게 나무고 요거 나무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놨다. 근데 그 나무 위에 지어진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게 발은 맞아요. 갈착이라는 그 글자 전에 이렇게 이런 요 발가락이죠. 이렇게 발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발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나무 위에 지은 집이겠느냐. 실질적으로 집은 요런 집과 요런 집과 뭐 여러 가지 집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요. 실질적으로 소전체 식으로 허신이 얘기한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인도하는 겁니다. 어떤 손님이든 어떤 나라님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아니면은 이제 길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갖고 이제 이끌어주는 거죠. 이끌어주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집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가면은 어디가 나옵니다. 이끌어준다는 얘기인데 이것 자체가 나중에 가서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형이상학으로 올라가는 거죠.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군주의 길은 어떤 것인가 이게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길도자가 됐다. 물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도를 아십니까 해서 집안 전 재산 팔아서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한번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영문이 맑게 보이십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변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렇게 저는 도를 모릅니다. 어찌됐든 길 도자였습니다. 그러면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을 좌 아침조 물을 문 길도. 앉을 좌 아침조 물을 문 길도. 좌조 문도라. 조정이 앉아서 돌을 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입니다. 드리울 숫자죠. 드리울 숫자. 드리울 숫자는 여기 요렇게 이제 나왔죠. 갑골문에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그 땅이 있다 이렇게 치면 가지가 이렇게 있고 흐드러지게 뻗은, 원래 이렇게 갑골문에서 얘는 흙덩이를 가리켜요. 흙덩이 위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런 식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지와 이파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드리울 숫자죠. 드리울 숫자. 간단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베풀다라는 뜻을 써요. 그러니까 아주 풍부하게 이제 드리워져 있고, 그러니까 열매도 많이 맺겠죠. 귤 같은 거 보세요. 막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귤이 달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 수가 있겠죠. 그런 그 열매를. 그래서 이게 베풀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파생이 돼요. 드리울 숫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볼게요.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팔짱을 끼다라는 뜻인데 공자입니다. 공자인데 요거는 내가 이제 중국어로 한번,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글자를, 과연 이 우리나라만 제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공자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중국어로는 어떻게 발음이 나느냐, 공, 이런 발음이 난다, 이런 뜻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것을 양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부수는 이렇게 손이 됐다 해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죠,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서 이거는 이제 소전체는 이렇게 썼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해서체가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보면 여기에 회의즈, 회의자다. 그리고 총쇼, 숫자를 따른다, 이라는 거죠. 부수가 숫자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전서에서 형상되는 거는 이 손을 형상했다. 그 다음에 表示 표시한다. 表示이手心力, 이 손의 움직임을 표시한다. 그래서 어떤 공을 따르고 공에는 어떤 함의가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양손이 어떤 이런 양손에 뭐를 이렇게 담아서, 선물을 담아서 이게 공경하는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양손으로 이제 합친 것이다. 그래서 이 본인은 뭐냐? 본인은 바로 공쇼, 그 손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짱을 끼거나 양손을 이렇게 모았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양손을 모아서 뭐를 드린다, 이런 얘기죠. 즉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 글자를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렇게 크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는 특별히 중국의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글자 한번 볼게요. 평평할 평. 얘는 원래 평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방패간자가 있다고 해서, 방패간자, 이게 방패간자인데 방패간자가 있다고 해서 뭐 방패가 평평하니까 이게 평평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런
이 방패라기보다는요, 악기입니다. 악기. 이런 그 악기가 석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석경이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악기가 있는데 석경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석경이 아닌 요 막대를 때리는 그런 악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기의 소리가 이렇게 아주 청하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퍼질 평자입니다. 원래 퍼질 평자인데 우리가 평온하다라는 편하다 또는 평온하다 이런 말도 쓰죠. 만약에 이게 평평한 평이면은 방패가 평평한 것 자체가 평온하다는 그런 뜻이 파생이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악기가 울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악기 안 울리죠. 어느 정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거나 평온한 상태에서 그 음악이란 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음악이 늘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울려 퍼지는 데에서 결국은 이제 평온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평평하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나중에 방패라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평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우리는 평평할 평으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도 평평할 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 볼게요. 마지막 글자입니다. 글장자죠. 글장자. 문장할 때 쓰이는 글장자인데 이게 원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이게 각골문 모습인데 요게 설립자가 아니고 예전에는 요게 설립자가 아니고 요 가운데 있는 요 그 날일자 비슷한 걸 빼보자고요. 빼보게 되면은 설립자가 아닌 요런 모습이 되죠. 이게 뭡니까? 매울신자죠. 그래서 무기를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새기고 있죠. 여기도 뭔가를 새기고 있죠. 어떤 죄인의 표식을 새기든가 원래 그런 뜻이니까 매울신자의 원래 그 용도가 죄인한테 뭔가를 형벌을 가하는 도구예요. 낙인을 찍는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혹은 이 사람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로를 잡아와서 살려주고 죽여버리는데 뭐 표식을 구태할 필요가 없죠. 낙인을 찍어서 일반 우리 그 승리를 한 우리 승리 부족하고는 패배 부족하고는 이제 나눠놓고 얘네들한테 일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새기던 거였는데 그것 자체가 글을 새기는 거로 이제 옮겨졌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뭡니까? 죄인의 몸에 뭐 글을 새긴다 이렇게 해서 별로 안 좋은 것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를 다른 쪽으로 보면 뭐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겠죠. 어쨌든 낙인을 찍어서 사람을 살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원래는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글장은 뭔가 도구를 가지고 이게 새기는 거에서 나와서 글장이 됐다. 요거까지 명심하시면 글장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공부할 거 8글자를 다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 뒤에 4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들이울수 팔짱 길공 평평할 평글장 한 번 더 읽습니다. 들이울수 팔짱 길공 평평할 평글장. 네, 이렇게 해서 14일차 강의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배운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장을 통해서 익히면서 15일차 과정을 또 이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15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